그 정말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스카이 대학 아니면 대학교를 아예 안 간다는 거예요. 응? 근데 누구나 가고 싶지만 되게 힘든 대학교잖아요. 몇 프로에 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원하는 과에, 원하는 대학교에 가려면은 이 상태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계속 조바심이 많이 생기죠.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비교도 되고 그냥 믿자 제 스스로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속으로는 많이 걱정돼요. 네. 저 역시도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해본 적도 없고 저도 안 했는데 아들한테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렇게 지침을 못 주는 것 같아요. 혼자서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지원아 그냥 윈터스쿨이라도 잠깐이라도 들어갔다 올래? 아니면 엄마가 스터디 카페 뭐 등록을 해줄까? 아니면 입시 관리만 해주는데 컨설팅을 받아볼까 했는데 과외도 해볼래? 뭐 학원을 가라? 입시 스파르타 학원도 가봐라. 정말 아직까지도 매일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처음으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상담을 갔는데 막 선생님이 이런 학업적인 얘기를 하고 막 대학교에 대한 설명하고 정시수시 막 하는데 제가 경험치 못한 얘기를 하고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저도 예 그렇습니까라고 이렇게 정말 연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아들한테 어떤 대화를 할지 저도 그 대화에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티키타카를 하고 싶은데 제 스스로 그런 걸 또 못하니까 약간 흉내라도 좀 내주고 싶은데 좀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네. 네. 사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대견한 거 아닙니까? 나 스스로 공부하겠다. 학원 안 가고. 학원 안 가고 내가 스스로. 네, 뭐 이거는 너무 사실 대견한 거 아니에요? 사교육비도 딱 줄이고. 그러니까 경제 보탬도 가게에 되고. 도움이 되고. 예, 그렇죠. 다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걸 중간에 뭔가 점검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시험 같은 거 보면 점수 나오잖아요. 곧잘 나오고 있는데 그냥 저는 뭐 정확히는 모르고 그냥 잘하고 있구나 그냥 이런 예, 그런 것만 보는데 근데 뭐가 걱정이 되세요? 지원이에 대해서? 지원이가 과목마다 약간 편식하듯이 좋아하는 과목, 하고 싶은 과목만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할 수 있는 거, 조금 자신감이 있는 것만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등급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과목별로. 잘하는 걸 완전 잘하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잘하는 과목들 때문에 그래 학원 안 가도 우리 지원이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안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능에서 필요한 다른 과목들이 또 놓치는 과목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옆집 엄마로서 좀 궁금한데 그냥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 지원이가 지원아? 학원을 안 다니고 가고 있다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스스로 혼자서 공부한다는 건지.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표까지 세웠었어요. 지원이가 달력에도 쓰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점점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안 하고 달력에 X 표시가 굉장히 많아지고 무슨 뜻이래요? 안 했다고. 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계획대로 되지 오늘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네. 않았다. 이런 것 같아요. 정말 학원을 보내려고 하는 목적이 저는 그래요. 가서 정말 성적이 막 오르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또래의 아이들이 학원에 그 시간 되면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평상시에 이게 아들분하고 자제분하고 좀 이렇게 교육에 관련돼서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세요? 저는 굉장히, 거의 예.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말을 안 하니까 일부러 말을 계속 시키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너가 하고 싶은 직업이 뭐야? 뭐 어느 대학 가고 싶어? 무슨 과는 정했니?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는 적이 없어요. 차라리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엄마 나는 그냥 공부랑 안 맞아. 나는 그냥 공부 안 할래. 제 옆에 와가지고 그냥 나는 공부 싫어 이러면서 쪼잘쪼잘 얘기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은둔 생활을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아이가 너무 과묵하고요. 너무 말을 안 하니까
아빠가 바라는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말 빨리 해라. 답변을 좀 빨리 해줘라. 워낙 이게 애가 이렇게 과묵하고 혼자 생각이 뭐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그거 안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구부가 그죠? 너무 그냥 심해요. 뭐 상담 정도는 받아볼 만한 거 아니에요? 학원 앞에서 울었어요. 학원 앞에서 울었어요. 안 가겠다고? 네, 학원을 좀 보내보고 싶어서 상담 예약을 잡아놓고 학원까지 데리고 갔는데 그 앞에서 울더라고요. 가기 싫다고. 학원 앞에서 울어서 결국 못 데리고 들어가신 네, 거잖아요. 물어보셨어요? 왜 그랬는지 좀. 말을 안 해요. 아, 이유를 물어봐도. 네. 얘기를 절대 안 하고 진짜 학원 앞에서 울었을 땐 저도 같이 울었고요. 너무 답답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나 얘를 왜 그냥 싫다고 하는지 이유 자체라도 말을 해주면은 덜 답답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도 답답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자식을 키워가면서 얘가 정확히 어떤 아들인지 이렇게 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집 부릴 땐 또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저희도 아직 자식이지만 완전한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네. 어휴, 키 크다. 야. 더 잘생겨졌네. 어머 멋있어. 잘생겼어. 잘생겼네. 어우, 멋있다. 엄마를 뭐 그대로 닮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3이 된 육진수 아들 육지원입니다. 전혀 과묵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은 기대를 안 한다 하시는데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공부에 관해서 되게 많이 다투었었는데 엄마랑 그 이후로 공부에 대해서 무겁게 대화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공부에 대해서 매일같이 걱정하시는 거를 보면은 그래도 기대를 하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압박감 때문인지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하게 될 때도 있었어요. 가족들이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또 해야 한다 해놓고서 펜을 안 잡게 돼요. 뭐 공부를 충분히 했을 때는 그렇게 고득점이 나오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20점대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편차가. 안 좋은 일이 두 개, 세 개 겹칠 때 하는 일이 마음대로 안 풀릴 때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고 싶을 때도 있죠. 제가 만약에 누가 저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과연 만족만 할까? 혼자 이겨내는 게 더 성취감 들고 멋있지 않을까 생각이 더 커서 한번 학원가까지 끌려가가지고 진짜 문 앞까지 간 적이 있는데 스스로 할 수 있겠다고 저를 믿고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못하고 학원을 다니게 됐구나 하면서 스스로 눈물을 흘렸거든요. 스스로 눈물을 흘렸거든요. 저에 대한 실망감도 컸고 속상했죠. 저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인터뷰 영상을 보시니까 조금 더
아들이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학원을 권유하고 공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볼 때마다 본인에 대해서 실망해서 엄마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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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체로 일반적으로 부모와 의논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부모와 대화나 소통의 문을 닫는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굉장히 가정 불화가 심할 때.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히려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고 가까이 가면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거리를 뚝 떨어뜨리고 나 혼자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자생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아이가 부모와 의논하고 부모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많이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좀 어릴수록 더 그렇겠죠. 이때 무슨 이유가 됐든 그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 어차피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부모는 없었어. 무슨 이유가 됐든 그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가 없었던 그 상황은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롭고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끼고 도움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상처인 거죠. 그래서 의논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되게 크겠죠. 이런 아이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희가 둘째가 지금 선생님 얘기 듣고 너무 놀란 게 이제 저희 둘째 지우가 좀 아팠던 태어나서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오랜 기간 좀 이렇게 좀 큰 병원을 저희가 좀 왔다 갔다 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기간에 아마 지원이는 어떤 손길도 못 받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렇게 컸죠. 왜냐면 이제 와이프는 병원에 이제 있었어야 됐고 거의 상주. 예, 상주했어야 됐고 전 저대로 이제 또 경제 활동을 또 예, 그렇죠. 운동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밖으로 다닐 수밖에 없었고 네. 아마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이제 할머니와 있었다 그런 느낌이 저 지금 말씀 속에서 느껴가지고 그랬군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아, 너무 놀랐어요. 원래 지금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하잖아. 얘들이 가끔 가서 만나서 지켜보면 얘가 어디까지 공부하는 걸 보이잖아. 근데 내 눈에 맨날 보이는 건 얘들은 요만큼 가 있단 말이야. 이만큼 가 있다고 내 주변에 정확히 대충 학원 가 있으니까 그럼 차이가 나잖아. 어디서 차이가 나도 난단 말이야. 그럼 똑같은 조건에서 어디 갈 때 못 간다는 게 정확히 내 눈에 보인단 말이죠. 이제 네. 그때 그게 안타까워서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얘한테 너 돈 한 푼도 없이 돈 내고 해 그런 거 안 되잖아. 내가 여건을 만들어서 하라 그러는데 그 애들 시간 없다고 안 하는데 난 그게 더 다른 사람은 몇백만 원 주고 하는 걸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첫째가 공부를 좀 잘해요. 그러니까 첫째가 어떠냐면, 그러니까 성격이,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잠깐만. 미안해. 내가 먼저 얘기할게. 먼저 얘기해요. 스님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이제 우리 그 아이들 큰 아이들 볼 때 애들이 주는 만큼 소화를 한다고. 저는 자기는 애 먹겠지만 어쨌든 그걸 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꼭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우리는 주는 역할만 하면 되잖아. 지금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걔는 다 받는다고 내가 볼 때는 밤을 새서 울면서라도 그걸 다 해. 그런 아이들이 있다. 그런 애도 공부 잘하는 거거든요. 큰 애한테 그렇고 둘째 셋째는 아직 꼬마라서 아직은 판단 안 했지만 첫째는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걔는 시키는 대로 할 것이고 무엇이 돼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도 열심히 하는 애야. 엄청 열심히 하는 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 애한테 채찍질을 하면 오히려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너무 열심히 하는 애고, 얘는 주어진 게 자기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한마디 하면은 걱정을 2번, 3번, 4번을 하는 애기 때문에 얘가 그 걱정을 안 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게 나는 그 아이의 마음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만 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다 그 걔한테 적절한 걸 주지 선생님이라고 무조건 뭐 이렇게 주지는 않아. 적절한 선을 주는. 아니 근데 그걸 아는데 이제 어차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는 공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 학교에서도 분명히 이 아이한테 하려고 그 학교에서도 이 아이가 좋은 아이가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그걸 서포트 잘 해주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얘가 소화하기 힘들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